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시죠. 그리고 항상 앉아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목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란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에, 그러니까 추간판을 가리키죠. 이 부분이 이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과 또 섬유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이 수액과 섬유체가 손상이 되고 이것이 밖으로 디스크가 탈출되게 됩니다. 이 디스크 만성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은 30, 40대에 특히 많고요. 이런 약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액 부분이 계속 튀어나오게 되고 또 안 좋은 자세가 가장 주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신경 자극증으로 팔이 저리고 또 이게 손끝 또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우리가 좀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15도만이라도 앞으로 숙였을 경우에 정상보다 거의 3배 이상 그 압박이 앞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6배 정도 이 앞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목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되고 이것이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른 자세 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주고 쉬어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나 40분 정도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적어도 10분, 20분은 좀 쉬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면 시에도 중요해요. 잘 때는 어때요? 계속 오래 누워있겠죠? 근데 잘 때 또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근데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더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베개를 높게 벤다면 앞으로 목이 굽어지겠죠. 그래서 그 영향이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뻣뻣한 증상 그리고 불편감 또는 두통,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또 일자목, 거북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경추가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5번과 6번 사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번, 7번, 그 다음에 4번, 5번 순으로 이 디스크의 문제가 가장 잘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신경이 늘려서 통증이 생기고 등 쪽으로 뻗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손가락 마디마디 저려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날 어깨가 처음에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며칠 있으니까 팔꿈치가 아팠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니까 손목이 아파요. 끝에는 손가락 마디마디 저려요. 이런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디스크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럴 경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그래야 신경 압박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을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유발되느냐, 어깨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목을 뒤로 젖혔을 때 특히나 통증이 많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 쪽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어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자세가 이어지면 거북목, 일자목으로 이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목 디스크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원기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원기 부족으로 체력이 달리면 경추 인대가 약해져요. 그러면 추간판이 탈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체력보다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또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큰 무게를 이거나 했을 때 인대에 손상을 주게 되고 또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특히 그러니까 신허 증상이 있을 때 추간판이 탈출된다. 그러니까 골이 약해지고 추간판이 탈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만성 피로 굉장히 이게 척추를 약하게 하죠. 기타 교통사고 또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대와 척추를 약하게 하고 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이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어의 증상이라면은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는 육미 계열을 쓸 수가 있겠고 또 굉장히 피로가 쌓였다면 쌍화탕 계열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한약도 맞게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평소에 침 치료로 치료를 한다면 평소에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기혈이 소통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암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부의 허실, 보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경 등은 방광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광경과 동맥을 교대로 시술해서 통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 위중혈 그리고 발목에는 골륜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자극해 줌으로써 그 디스크나 그 척추 관련 질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또 물리치료는 핫팩 등을 이용해주면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견인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견인치료 못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 사이,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사이를 늘려줘서 좀 더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약침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2, 3회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나요법으로 또 교정 치료 받을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육체적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 제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분 사용했으면 20분 정도 쉬어준다. 또 컴퓨터 사용 시에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갈 때마다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밤에 일부러 높은 베개 베고 주무시는 분 많으시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수건을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수건 있죠. 그거를 얇게 접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얕은 단계로 한번 누워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보고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높이를 찾으면 그것이 굉장히 목 디스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그 증상을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높이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한테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 디스크에 도움되는 운동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요. 또 그 다음에 허리를 움푹하게 바닥 쪽으로 내리죠. 우리 고양이 자세 아시죠? 요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숨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복부를 등 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천장 쪽으로 둥글게 끌어올리고요. 이것을 3, 5회 반복시켜주면 인대가 이완되면서 또 근육이 강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서 원장입니다. 지금 증상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병원에서 검사나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검사는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진단명 없이 증상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팔을 많이 쓴다고 하셨으니까 팔을 많이 써서 근육이 굳어서 생긴 이런 근막 동통 증후군의 일종의 증상인지 이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증상들을 나열해 준 걸 보면 오른팔 어깨 목 쪽이 무척 아프고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 이 정도로는 이제 근막통통 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성 통증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육으로 인한 증상도 있고 디스크로 인한 신경 자극 증상도 있는데 그럼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건지 그러면 혹시 디스크가 심한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디스크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디스크가 심하지 않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증상이 왜 이렇게 심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지 않아도 증상은 충분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스크라는 구조 때문인데요. 디스크는 우리가 찐빵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찐빵 안에 이제 그러니까
찐빵 안꼬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찐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이 안꼬가 어떤 안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스크도 이 수액이 있으면 이 수액을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다 싸고 있어요.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수액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디스크가 탈출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가 압박에 의해서 수액 성분이 탈출이 되게 되면 섬유륜을 찝고 나와서 수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몸이 찐빵 속의 안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게 되면 이 몸은 수액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엄청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지 않아도 이 수액이 조금만 흘러나오게 돼도 그 안에 많은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 물질들이 디스크를 자극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 않아도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이런 증상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내가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심한 건지 아닌지 지금 당장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검사를 안 해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알려드릴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스펄링 검사라는 건데 이 스펄링 테스트는 옆에 보호자분을 옆에 모셔두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먼저 꺾어주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넘깁니다.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기시고 이 넘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이 각도가 되면 목에서 팔 쪽으로 나가는 신경공이 가장 좁아지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때 옆에 보호자분께서 깍지를 끼고 환자분의 정수리 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그시 눌렀을 때 이 우리 정격통이라고 그러죠. 찌릿한 통증이 이 목에서 팔 쪽으로 쭉 내려가는 통증이 있거나 혹은 목에서 등 쪽으로 날개뼈 안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있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좀 심한 상태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압박 검사와 견인 검사 2가지를 한 번에 좀 알려드릴 건데 압박 검사는 우리가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까 스펄링 테스트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목을 숙이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보호자분께서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지그시 눌러주시고 혹은 이제 컴프레션 테스트는 정면으로 보셔도 되고 아픈 쪽으로 이렇게 측골만 옆으로 숙이는 상태만 유지하신 다음에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줬을 때 방금처럼 스펄링 테스트처럼 정격통이 나타나면 내가 현재 디스크가 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이제 견인 검사라고 부르는데 이 견인 검사는 보호자분께서 우리 서울 구경 아시죠? 서울 구경. 예전에 서울 구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제 환자분이니까 옆에서 앉아서 한 손으로는 이 턱 부분을 받쳐주고 한 손으로는 후두골 쪽을 받쳐줍니다. 받쳐준 지금 그림 보이는 것처럼 받쳐준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세게 들거나 갑자기 내려놓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면은 현재 지금 호소하신 증상이 오른팔 어깨 목 쪽으로 통증이 지금 심하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통증이 갑자기 좀 줄어들면서 목에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은 이게 시원해서 좋은 게 아니고 목에 현재 디스크로 인한 압력이 심한 거기 때문에 들어줬을 때 목의 증상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랙션 검사가 양성이 되는 거고 현재 목 디스크에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3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크게 걸리는 게 없다. 저는 이런 테스트랑 별 증상이 바뀌는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제 대부분 이 상부교차 증후군이라는 근육의 패턴 때문에 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교차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일을 많이 하실 때 이 특유의 버릇 때문에 많이 보통 오는데요.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일을 할 때 날개뼈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날개뼈를 안으로 말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일반적인 사무직인 분들도 컴퓨터를 많이 할 때 날개뼈가 올라가고 안쪽으로 말리는 이런 자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패턴이 되면 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상부 승모근 쪽 근육이 많이 단축이 되고 안으로 말렸기 때문에 흉근 쪽 근육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 자세를 상부교차 증후군 자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부교차 증후군이 지금 현재 내가 이런 패턴의 근육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옆에서 봤을 때 내 귀와 이 어깨의 중심 라인이 일직선에 있는지 지금 상부교차 증후군 그림 보시면 어깨 중심보다 귀가 훨씬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러면 이제 상부교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어깨와 귀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나는 근육 패턴이
올바른 정렬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원장님이 자세하게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라운딩 숄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른쪽 팔이 내외전돼서 안으로 돌기도 하고 또 쇄골이 밀려서 견갑골과 부딪히면 견쇄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임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근육이 뭉치면 이런 경우에는 근막통통 증후군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근막통통 증후군으로도 통증이 올 수가 있죠. 전지훈 원장님도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지금과 같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어깨가 많이 라운딩 돼 있으면서 등이 굽었을 것 같아요. 등이 굽으면 목이 일자목으로 많이 갑니다. 일자목 사진 잠깐 볼까요? 일자목 사진을 보면 일자목으로 되어 있게 되면 등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등이나 목에 통증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날개뼈를 등 중앙으로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펴지면서 목이 바로 서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목 디스크 자가 진단표입니다. 이 목 디스크 자가 진단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2가지 이상이 체크가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목 디스크는 전지훈 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팔에 신경의 자극 증상이 오시면서 저리거나 통증이 오시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 그래서 어깨 근육이 뭉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서 오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면 치료는 임석 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보시면 추나 치료, 봉침, 약침, 뜸 여러 가지 치료가 다 있는데 의학인문에 보면 이 원인이 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담은 돌아다니죠. 여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돌아다닌다고 하셨거든요. 이 돌아다니는 증상은 담이고요. 어혈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담화를 치료하는데 여기에 화가 붙어 있죠. 그 화가 왜 붙었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맞습니다.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또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선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방으로는 담이 많으면 기가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기가 허하고 담이 많으신 분들은 보중익계탕을 쓸 수도 있고 담이 많으신 분들은 이진탕이나 반야백초 천마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주로는 오약순기산이나 회수산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순기활혈 풍작이라고 했습니다. 기를 순행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절로 된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증상만 보았을 때는 현재 목 주변 신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목 주변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디스크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척추의 기질적인 변형 때문에 신경근이 크게 눌릴 수가 있고요. 하나는 주변 근육으로 인한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 사이사이에 말랑말랑한 그 찹쌀떡 같은 구조물인데요. 과로나 스트레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굳어지고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디스크에 의해서 목신경이 압박받는 경우에는
목과 어깨, 상부 쪽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과 손으로 가는 신경이 모두 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팔, 손 쪽에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목신경을 누르는 원인이 꼭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신경을 지나는 목, 어깨 주변에 근육이 딱딱하게 뭉친 경우에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목 주변 근육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굉장히 잘 뭉치는 스트레스 근육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뒷목 통증과 함께 편두통, 안구 건조증, 그리고 입마름 등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침, 한약, 봉침, 약침, 그리고 추나요법 등에 의해서 신경 주변을 압박하는 근육 경결과 염증을 없애는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을 누르는 여러 가지 원인을 침이나 약침, 추나요법으로 제거하고 한약으로 목이나 어깨 주변의 혈류순환을 높이면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히나 팔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팔이나 어깨 쪽을 무리하게 쓰시다 보면 디스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이 뭉치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고 목, 어깨, 팔로에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꼭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받고 치료받으시면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꼭 수술 치료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내원하시기 바랍니다.